최대 실패자를 꼽으려면 저는 조국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기나 지나 지는 선거였어요. 만약에 금정, 강화 중에 하나라도 승리를 못했다면 독대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왜 만나? 최상병 특검 바로 고하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 고해야 됩니다. 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바쁘시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3부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윤희련 국민의힘 후보가 61.03%로 22% 포인트차로 낙승을 했는데요. 박상병 평론가님 말씀은 들었고요. 김은경 교수님,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5개 선거 중에 저는 가장 이번에 정말 접전이고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구를 뽑아라 그러면은 금정구청장이었거든요. 야권 후보 단일화했고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상당히 컸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조국 대표까지 금정구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즉 야권이 상당히 단일화된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고 선거 운동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물론 양 후보가 다 그랬지만 양 당이 그랬지만 그런데도 금정구가 좀 불안했습니다.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했고 장동욱 의원이 이번에 승패는 금정구청장에 달려있다라고까지 가서 유세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보수적인 텃밭이긴 했지만 2018년도에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된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접전이라고 계속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차이로 이겼잖아요. 좀 그 점에 있어서 이렇게 그 과정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남인가? 우리 국민의힘 보수 쪽이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정권에도 이번에 더 한 번 기회를 줘서 한동훈 대표가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보수를 다시 한번 재건하자. 이런 금정구민들의 마음이 녹아든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점에서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금정구청장의 승리가 당선이 가장 큰 이번 선거에 수학? 수학이고 다시 한번 한동훈 당대표에게 신임해주는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얘기 좀 나눠봤고요. 또 전남 영광 선거전 이건 또 야 3당이 선거전 내내 각축을 벌인 지역입니다. 결과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도 한 30% 이상 득표를 했고요. 조국혁신당 26%의 득표를 보였는데요. 이 전남 영광 선거전 평론가님, 이 선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좀 재미있는 분석이 좀 가능한 게 지금 전남은 특히 민주당의 텃밭 오랫동안 텃밭이었고 다음 지방선거도 다음 대선도 또 그 다음 총선도 그 다음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니겠죠? 아닌데 그러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인가.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도 길다. 탄핵하겠다. 큰 박수를 받았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도 비례정당에서는 아마 조 혁신당을 찍은 호남 유권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 혁신당이 정당 가지고는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진보당도 호남에서는 진보당도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호남이 진보의 역사이기 때문에 진보당이 딴 데서는 말 못하더라도 경상도 가면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호남 전체적으로는 특히 전라남도 이런 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물만 괜찮으면. 근데 이 새가 딱 물린 거예요 이번에. 그러네요. 거기다가 호남은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데다가 또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은 또 먼 이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봤는데 제일 큰 관심은 조국 대표가 여기서 거의 숙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월세살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숙식을 하면서 그냥 엄청 애를 썼어요. 만약에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면 다음에 민주당하고 단일화. 후보 단일화 또는 당 통합할 때 입지가 커지는 거죠. 호남에서 봤죠? 우리 간단히 않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많이 쳤어요. 그래서 조 혁신당의 호남 교도가 실패했고 진보당도 인물만 좋으면은 해볼 만한 지역이 역시 호남이구나를 확인했던 그런 저는 재보선이라고 봅니다. 그래 나름 의미가 크네요. 진보당 이렇게 30% 득표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인물값이에요. 그렇습니까? 인물값이에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호남의 민심의 바로미터였다 저는 이번에 좀 보여지는 게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43.57%의 비례대표 득표를 받았어요. 당시에
당시에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이 39.98%, 38%. 그러니까 그때를 아마 생각했으면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이 호남 중에 한 곳을 승리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둘 다 민주당이 가져갔던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호남이 한 번 더 믿어줬다. 힘을 실어줬다. 저는 그렇게 봐서 좀 더 민주당에게 이런 체제를 좀 공고하는데 호남도 함께한다라는 그런 결과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조국 혁신당이 2달 동안 거기 2달 전부터 예. 가가지고 상당히 이 지도부와 당대표가 많은 열과 정성을 쏟았는데 결과가 3위에 멈췄던 것은 저는 이제 후보에 있다고 봅니다. 당의 지지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후보를 내느냐,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이 당적을 탈당 이력이 있는 이제 후보가 나왔다는 게 저는 이번에 진보당에게도 좀 밀린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번에 영광 국민들은 그래도 민주당이야는 꼭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좀 인물을 좀 보자. 그리고 야권 3명이 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현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의 분위기는 있었을 거고 결국에는 정말 어떤 일꾼, 어떤 후보가 나왔느냐를 예. 좀 봤을 때 저 역시도 이번에 진보당의 후보와 그리고 진보당의 선거운동은 상당히 영광 국민들에게 임팩트가 있었다. 그래서 2위를 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이제 막판에는 진보당의 이석화 후보가 된다라는 예. 분위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조국 혁신당보다는 오히려 진보당 때문에 좀 불안하다. 영광이 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만큼 막판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지역구였는데 그래도 좀 무난하게 압승을 했습니다. 장세일 후보가 당선자가 돼서 저는 민주당에게 이번 이 영광 군수는 나름대로 호남의 민심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보여줬던 곳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최고의 승자는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예. 승자를 꼽으라면 저는 한동훈을 꼽을 것이고 예. 최대 실패자를 꼽으라면 저는 조국을 꼽을 것이고. 저는 같습니다. 예, 저도요. 그래요? 네네. 조국은 부산에서도 단일화 해도 별 힘이 없고 영광에서도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곡성에서도 곡성에서도 별로 없고 공을 안 들었으면은 뭐 괜찮은데 엄청 공을 들은 상황에서 보면은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참 한계가 많구나. 잠시 예.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 인기가 계속되는 건 아니구나. 정말 분발하지 않으면은 예. 사라지겠구나를 느끼는 그런 아마 민심을 이번에 봤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최고의 가장 행복한 사람, 승리자는 한동훈 대표고 예. 결과에 가장 실망할 사람은 조국 대표다. 대표다. 네. 간만에 두 분이 또 의견이 좀 일치가 네. 되네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보기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강화 얘기해 볼까요? 강화 군수 보궐선거 박영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네네. 한현희 민주당 후보 42.12%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 35% 얻었으니까요. 한 7%포인트 더 받았는데요. 어쨌거나 한 8%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이번 강화 군수 보궐선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교수님.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 한현희 후보의 선거운동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수가 굉장히 어렵다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10개 군구 중에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 유일하게 당시 보수 정당이 됐던 곳이 강화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여기는 꼭 승리한다라고 생각지 않았고 변수가 있긴 했는데 안상수 전 재선시장의 네. 이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이 보수의 표를 흡수할까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이 보수의 텃밭 이라는 요 한계는 좀 넘지 못했으나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강화도 다음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음 총선에서는 아마 또 민주당에게 표를 주겠다.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죠? 해볼만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은 인천에서도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계속 보수 쪽의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군수에 당선돼 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점을 감안했죠.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거기는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영남 정서가 또 달라요. 호남 정서가 또 달라요. 강화도는 그래도 인천입니다. 이게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비판, 특히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는 와중에 선거를 치렀단 말이죠. 예. 이기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봤는데 근소하게 이긴 것 같아요. 한현희 후보가 이제 42%인데 사실 이거는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서 싸운 거고 민주당은 최선의 조건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길 것이다. 다음에 이길 수 있겠지만은 예. 민주당이 이 정도 되면은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 강화된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예. 공약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저는 수도권에서 완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강화해서 한번 찾아봐라. 지금 식으로 이리저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싸워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인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강화대에 집중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통하면은 수도권에서는 저는 다 통한다고 봐요. 강화는 민주당한테 여전히 연구와 숙제가 남아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에도 예. 확인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당에 대한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쭉 얘기하는 과정에 보니까 평론가님 말씀은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전략은 사실 좋지 않은 전략이었다. 이제 그만하시라. 얘기한 거고 국민의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여기는 이제 후보가 일단 좀 안정적인 후보가 나온 것 같고 예. 후보가 인지도도 있고 또 이번에 나오면서 박영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일꾼노를 주로 많이 강조했어요. 예. 집권당의 전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집권당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저는 이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그 빌미를 주지 않았다. 예. 저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잘 썼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번 선거 전에 임한 전략은 뭐 나쁘지 않았다 보시는 거네요. 잘한 거죠. 저는 그래서 잘한 앞서 거네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겠다. 집권당 후보가 쉽지 않습니다. 김기현은 국민의 편에 안 섰잖아요. 용산 편에 섰잖아요. 그럼 망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저기 뭐 등등등 그 이후에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앞으로 저는 지켜볼 것이고 결국은 못 쓸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의 편에 서겠다라고 요구하는 거는 수도권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죠. 일각에서는요. 네. 이게 총선 끝난 지 6개월 이게 선거법의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끝난 다음부터 한 대표가 이제는 뭐 눈치 볼 거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혀 그거는 팩트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한동훈은 선거법과 관계없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친한동훈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봐가지고요? 네.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죠. 모르겠어요. 그럼 야, 그럴 것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한동훈 대표의 선거 전략은 주요했고 또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대표다. 이제 전략을 실천으로 옮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맞다.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잘 옮기지 않은지는요. 네, 반면에 전반적인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양당에 대한 아까 하신 말씀 같은 건 생략도 되고요.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저도 한동훈 당대표의 전략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먹혔던 선거가 아닌가. 그렇다고 민주당이 전략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지역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 공약들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청사진에 대한 얘기들 분명히 후보들이 했을 겁니다. 다만 어떤 선거든 꼭 대선뿐만 아니라 어떤 네. 선거든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유권자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거 그래서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은 아무리 민주당에서 그건 강조하지 않았어도 유권자들이 기준으로 이번 투표에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번에 금정과 강화 아마 국민의힘은 집중을 했을 겁니다. 특히 금정을 지면 이번에 보궐선거는 폭망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대통령실과 친윤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 뭐 다음 주에 뭐 독대를 한다, 뭐 오늘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 독대에서도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갔다. 네. 만약에 금정, 강화 중에 하나라도 이 승리를 못했다면 저는 독대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왜 만나? 대통령이 그랬을 것 잘 같고. 못하는데 대표직도 못하고 정도 졌는데 그냥 뭐 주변에서 친윤 정도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해도 한동훈 대표는 진짜 이 당대표 유지에 네. 대한 얘기까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이제는 당대표로서의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독대를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들을 어떻게 네. 받아들일지 앞으로 좀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볼 생각이고요. 이번에 선거는 한동훈은 이겨야 사는 선거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겨도 지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기나 지나 지는 네. 선거였어요. 예, 저는 그 점이 이번 결과에 나왔고 한동훈 대표는 날개를 달았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 한 1분 정도 시간 남아 있는데요. 평론가님께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고요. 또 교수님한테는 이제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앞서 제가 좀 상당히 네거티브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언과 행의 신뢰성이 상당히 담보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처신이 가벼워서 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못한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당 대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남은 건 뭐냐?
뭐 다음 주 독대에서도 윤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하시란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집권당에 앞장서야 돼요. 남은 과제는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어떤 거? 최상명 특검 바로 고하세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해야 됩니다. 최근에 핫 이슈인 명 교수님 특검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 선거 때 약속했던 것을 실행으로 옮길 타이밍만 남아있다. 예. 지켜볼 것이다. 어제부터 명 선생님이 명태도 말하는 교수님까지 건데. 올라갔습니까? 아, 예. 교수님은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지켜야 될 두 곳을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민심을 이제 민주당의 편에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 하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현재 대통령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점을 민심을 잘 받들어서 이 정권의 퇴행을 막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으니 예. 이 지금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맞불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